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에는 안효선 리포터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활기 넘치는 효선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목표는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운동도 제대로 알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 가이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바야흐로 지금은 건강 100세 시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꿈꾼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건강한 장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인이란 신체의 전반적 기능들이 감퇴해 본격적으로 노화 과정을 겪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점차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한 100세, 행복한 100세를 위해 운동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인체 생리학적으로 대부분의 기관계의 기능 감퇴로 인하여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과 같은 건강 관련 체력이 감소하고 순발력이나 민첩성 등과 같은 운동기능 체력은 젊은이들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신체적 건강과 체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잘 고려하여 맞춤 운동 처방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시니어 세대에게 운동은 일상이 돼야 할 텐데요. 하지만 잘못된 상식과 운동법으로 인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들을 위한 운동 상식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동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자세로 걸어야 가장 효과적인 운동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유산소 운동 중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운동으로 별다른 장비가 필요 없고 특별한 재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걷기의 자세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올바르게 걷는 걸까요?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턱을 약간 당겨줍니다. 그리고 시선은 15에서 20m 전방을 주시하시면 되고요. 등과 허리는 똑바로 편 상태에서 배 근육이 등 쪽으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시고요. 팔꿈치가 90도가 되게 된 상태에서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발꿈치 그리고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이렇게 걸으시면은 아주 훌륭하게 건강하게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 등산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요. 잘못된 방법으로 등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걷기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높은 계단이나 경사지를 걷는 것과 같은 무리한 강도의 운동은 관절의 통증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강도 이하의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관절 주위의 가동성을 향상시키고 해당 부위의 혈류를 원활하게 개선시켜 줌으로써 관절 주위의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어 관절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한 다음 날 여기저기 쑤시는 몸이 쑤셔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신의 체력이나 운동 능력에 비해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운동을 과하게 한 다음 날엔 온몸이 쑤시고 피로가 덜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심하게 운동을 맞아요. 했더니 몸이 뻐근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쑤시네. 어휴, 어떡해요? 아무리 자신이 잘하는 운동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하는 건 피해야겠죠.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고 다음 날에도 몸이 쑤시거나 피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할 때 개인의 체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동 시간이나 운동 강도를 알맞게 조절하여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약간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강도 또는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40에서 60% 정도의 낮은 강도로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약 30분에서 60분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뒷짐을 짚고 걷는데 허리를 펴면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등과 허리가 굽어져서 바른 자세로 똑바로 서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최대한 올바른 걷기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하면서 등과 허리 부분이 약해진 근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힌 채 걷는 것이 편하거나 뒷짐을 지기 시작했다면 허리 근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군요. 네. 노년기 반듯한 허리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허리 쭉 펴고 걷기 잊지 마세요. 습관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러지는데 그러면 허리에 무리를 주거나 체형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허리를 똑바로 펴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요. 어우, 자세 좋은데요? 아, 그렇죠. 네. 아, 이렇게 걸어야 되는군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이곳저곳 불편하지 않은 곳이 없는 어르신들, 우리 몸의 중심은 바로 허리인데요. 간단한 허리 운동만 해주셔도 건강한 허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고양이 자세는 먼저 테이블 자세에서 시선은 45도로 바라봐 주시고요. 복부를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들숨에 배꼽을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날숨에 등을 둥그렇게 말아 배꼽을 바라봐 줍니다. 이렇게 3번씩 반복해 주세요. 시원하겠는데요. 다음은 코브라 자세인데요.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 옆을 짚고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주는데요. 이때 복부 힘이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천천히 내려왔다가 날숨에 상체를 들어 올리며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 무릎이 하늘을 향하도록 접어줍니다. 손바닥은 엉덩이 옆을 짚어준 뒤 날숨에 엉덩이를 올려주는데요. 이때 엉덩이에 힘을 단단하게 주고 꼬리뼈가 마지막에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3번씩 한 세트를 완성하시고 운동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세트의 횟수를 늘려서 운동하시면 건강한 허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짧은 고강도 훈련이 노인들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고강도 운동이 기억력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러한 운동 방법은 일반 성인들도 힘들어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권장하기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등의 뇌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중강도 이하로 하여 30분에서 60분 정도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정도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기구를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시니어 세대들에게 근력 운동을 권하면 대부분 내가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해? 라며 손살에 치곤 하는데요. 네. 차가운 새덩이가 얹어진 역기와 아령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부담 없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운동은 너무 힘들죠. 시니어 세대는 노화로 인하여 인체 각 기관들의 기능이 감퇴하고 특히 순발력이나 민첩성 등과 같은 운동 기능 체력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갑자기 큰 힘을 쓰거나 기민한 동작을 요하는 운동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유산소 운동 위주로 운동을 습관화하시면서 맨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인 바디 웨이트 트레이닝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서서히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 나이와 체력적 특성을 고려하여 욕심내지 말고 알맞게 운동을 실천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야 할 운동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소화력 향상, 심폐기능 향상, 뇌기능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어르신들은 특히 고강도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피하고 추운 날씨나 이른 새벽에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낙상 위험이 있는 운동은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 세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꼭 필요한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팔을 90도 각도로 접어줍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팔을 위로 뻗어주는데 두 주먹 사이 사과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뻗어주세요. 팔을 내릴 땐 팔꿈치가 너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동작과 같은 자세에서 발을 앞쪽으로 모아주는 가슴 운동인데요.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당겨 팔꿈치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가슴 앞에서 모아줍니다. 이렇게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방금 알려드린 이 상체 운동으로 근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겨울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우리 몸 근육과 관절은 수축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들은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루 중 어르신들이 운동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시간대는 해가 있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인체의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대로 기분이 좋고 활기찬 상태로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운동 시간대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대에는 가급적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엔 유독 노인들의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낙상의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평소 외출 빈도를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신발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걷기에 편안하고 따뜻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겨울철에 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여 체온을 높여 운동 중 부상이나 낙상 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며 운동 시간은 길지 않게 하고 운동 강도를 알맞게 조절하여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니어의 겨울철 운동은 더욱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최우선. 운동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운동을 쇠하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줌으로써 체온을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이며 운동하는 근육의 혈류를 충분히 보낼 준비를 해줌으로써 본격적으로 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운동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온몸이 따뜻함을 느낄 정도가 됐을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준비 운동, 보온 운동, 마무리 운동 등의 3박자를 맞춰 겨울에도 효과적인 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운동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온을 높여서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부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준비 운동 꼭 잊지 마세요.
무작정 운동을 한다고 해서 네.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정보는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랬다면 제가 제대로 임무를 네. 수행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죠. 운동에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자신의 건강과 체력 수준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충청북도 체육계에 함께하는 어르신 체육활동 소식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6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 오늘 비록 그 막은 내리지만 6주간의 알찬 소식들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아쉬운데요. 시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 기대해 보겠습니다.